안녕하십니까. 뒤에 저기 보이는 데가 백마역입니다. 지금 아주 짙게 녹음이 우거져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매미 소리도 들리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젊은이들이 제발 마인드를 바꿔서 빨리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헬스장의 그 코치 분들한테, 남자 코치 선생님들한테도 그랬고 여자 코치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 이렇게 해라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좀 가깝게 접했으면 하는 거를 얘기했었어요. 지금 대부분 포노사피엔스 시대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것은 핸드폰을 떠나서 사람들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직결돼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컨텐츠가 유통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BTS 보십시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아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탑 1을 달리고 있는데 BTS뿐만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가 지금 공중파의 KBS, MBC, SBS의 광고 수입료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인 가수가 이제 홍보를 하려면 왜 공중파를 타고 가요 무대라든가 이런 게 공중파를 타고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BTS처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포노사피엔스 시대라는 것은 핸드폰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 유통도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요즘 은행 갑니까? 은행 안 가잖아요, 그죠? 모든 은행 업무를 다 핸드폰으로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점도 없어요. 직원도 없고 누가 다 알아서 하죠? 핸드폰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떠나서는 우리 일상생활이 쉽게 영위되지 않을 뿐더러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핸드폰과 직결되어 있는 삶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통회사들 봅시다. 예전에는 이마트라던가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이런 유통 큰 대형 회사들이 유통을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쿠팡이라던가 아니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새벽 배송 같은 거 이루어지는데 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클릭 하나로 내가 사고 싶은 옷, 뉴카 백화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핸드폰에서 거의 다 주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은행도 문을 닫고 있고, 왜? 핸드폰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 갔을 때 그 선생님들한테 핸드폰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영위될 수 없으니까 핸드폰과 밀접한 특히 유튜브를 반드시 해서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 그리고 또 하나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월급을 타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으로는 아파트도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가 채용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루어질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서 내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헬스장에 그냥 코치로만 계속 직원으로만 지내서는 결코 빨리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지식혁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대학 갈 필요도 사실 없어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핸드폰 틀어놓고 핸드폰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되면 네이버한테 유튜버에 물어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식산업사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게임을 하면 얘가 나중에 게임 컨텐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헬스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헬스장 코치로 있다면 어떻게 이 헬스장을 운영할 것인지를 잘 배우는 거예요. 기존의 사장님들한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잘 배우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이제 유튜버가 돼서, 아니면 괜찮은 코치가 있으면 그 코치한테 허락을 받고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저는 뭐 요즘 일주일에 하나 올릴까 말까 하는데 일주일에 하나 올리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수익은 어떤 수익이냐면 컨텐츠 광고 수익도 있지만 그 광고 수익을 떠나서 내가 어느 직장을 옮겨가든 아니면 나중에 제가 직접 헬스장을 차려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스장을 차렸을 때 뭐가 도움이 되냐면 요 밑에 하단에 이 연락처를 보고 내가 나중에 지도하게 될 학생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손쉬워집니다. 내가 결국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헬스장에 옮겨서 내가 코치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쉽게 다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작게나마 헬스장을 직접 차려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괜찮은 코치들 섭외를 해서 내가 스카우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코치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서 저는 예전에 직장 그 학원을 운영했을 때 5대5로 나눠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50만 원씩 각각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저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뭐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잘 운영을 해왔고 또 이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 두면 뭐냐면 불로소득이 돼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핸드폰 막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소득이 아니라고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녀서는 내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빨리 독립을 해야 돼요. 경제적 독립. 그 경제적 독립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는 내 재충전을 위해서 나한테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내가 어느 직장에 목매여서는 안 돼요. 근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월급은 마약이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월급을 타서 계속 그냥 생활에 쓰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리한 거예요. 열심히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보수 근로 보수로 그게 뭐 200만 원이 됐던 300만 원이 됐던 그게 우리 뭐 가족의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니까 그냥 안일하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 200만 원, 300만 원 물론 더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수익에 계속 연연해 하다 보면 난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빨리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빨리 자립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40대에는 직장에서 퇴직을 할 수 있어야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코치한테 얘기한 두 번째가 뭐냐면 유튜버가 돼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 말고 두 번째는 내 사업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파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5단지 32평이 있는데 아파트가 일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볼까요? 32평이 2억이 올랐어요. 4억 5천에서 지금 뭐 6억 5천, 뭐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이 오른 거죠. 작년 기준으로. 37평이 5억에서 8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거래된 거 보니까 8억 5천 정도 선에서 거래가 실거래가 왔다 갔다 하던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7평이 3억이 올랐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아파트 32평이 2억 벌었고 37평이 3억을 벌었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2억 벌고 3억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죠. 그죠? 그러면 자산가치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야간까지 해도 뭐 일요일날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아파트만큼 못 버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는 2억 벌고 3억 벌었잖아요. 이 백마마을 4단지 5단지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아파트는 정말 열일해서 내가 일감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억 3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야근까지 했는데 2억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자본소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또 다른 월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파트라는 거예요. 꼭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관리하기 편하고 실제 지금까지 우상향으로 지금 쭉 커온 거 보면 지금 작년에 이 백마마을이 16.6% 정도 올랐어요. 그죠? 백마마을뿐만 아니라 일산 전역이. 그런데 이제 백마마을은 60% 정도 상승한 거죠.
근데 올해 벌써 17.73%? 17.73% 올랐대요. 작년보다 더 올랐죠, 그죠? 지금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만 우리에게 아파트 가격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그러면 짜자잔 아파트 가격이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 한성부동산 말 듣고 아파트 뭐 전세 끼고 투자할 걸, 지금은 뭐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두는 거예요. 소위 뭐 갭투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올해 거래된 아파트 총량을 보니까 52%가 갭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내지 못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라는 대출을, 그 전세 끼고 사면 전세 사는 분한테 이자를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3억 이자를 지금 사단지에 3억 5천에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자를 주나요? 전혀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 거액을 투자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 그분한테는 실질적인 소득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자본에 투자한 자본의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그냥 자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됐던 뭐 주식 투자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 방향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근데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건 행동에 옮기는 사람한테만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건 행동에 옮기는 사람한테만 운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행운이 내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 지행합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의 그 선생님들한테, 코치 선생님들한테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만의 방송 공간, 즉 유튜버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유일하다는, 정말 괜찮다는 거. 예전에 얼마 전에 저한테 막 악플다는 그 사람, 너는 방송 그 유튜버에서 도대체 뭐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던데 10년 넘게 전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착한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도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0번 이상은 늘 나눔을 신청하며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삶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들어온 걸 같이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직장의 월급에 만족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괜찮은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정말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 주거복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 복지 정책을 잘 펼쳐야겠죠, 그죠? 아무래도 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근무하는 그 직원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직원이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운영하는 그게 뭐 스포츠 센터가 됐던 그 어떤 자영업이 됐던 잘 되겠죠, 그죠? 내가 고용한 그 직원한테 최선을 다하면 그 직원은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게 되고, 점점 이 자영업, 우리 회사는 점점 나날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은 불로소득이라고 했죠, 그죠? 내가 근데 이제 근로소득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 내가 자본에 투자해서 내가 잠들고 놀고 여행 다니는 사이에도 걔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투자해 두면 아파트는 정말 열일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꼬박꼬박 나한테 1억, 2억의 연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서 여러분도 젊은 나이에 40대가 지나기 전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이 핵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그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한 제가 뭐 부자 얼핏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들어서 가장 많은, 제 생애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020년 지금 1, 2, 3, 4월달, 4월 중순 좀 지났잖아요. 지금 요 몇 개월 사이에 어쨌든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인드의 변화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기하고 어울린 사람, 그러니까 5명의 그 평균을 내는 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자주 어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나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습관인데, 이 습관은 뇌의 사고방식에, 뇌의 습관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무의식 순간에도 우리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 자영업자 뭐 진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내일은 괜찮은 거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밤을 새워서 이 뇌는 자기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인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염세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뇌는 속겠죠, 그죠? 우리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부정적으로, 난 운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운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얘가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자빠지게 만드는 거죠. 왜? 주인이 운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진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행합일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생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제가 예전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 특히 자영업자라면 제가 이 유튜브를 꼭 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 유튜브는 내가 밤에 잠을 자거나 탁구 치면서 놀고 있거나 뭐 산행을 하거나, 얘는 계속 나의 분신이자 내 영업사원인 거예요. 고급 영업사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영업 일을 얘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스팸 메일 같은 경우나 스팸 전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찾아서 눌러보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주제는 정말 주제넘게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업종이 무엇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뭐 부동산도 있고 인테리어 가게도 있고 뭐 도배 전문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도배 전문이라고 이제 뭐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딱 카메라를 켜놓는 거, 저처럼 이 스마트폰 한 대로 딱 켜놓고 비포 애프터를 찍는 거죠. 내가 공사하기 전의 상황과 공사한 후에 얼마나 깔끔해졌는가, 얼마나 인테리어가 잘 됐는가, 얼마나 도배가 잘 됐는가, 얼마나 타일이 잘 되었는가, 얼마나 화장실 수리가 잘 되었는지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은, 백마마을 주변은 물론이고 고양시 전역에서 저한테 의뢰가 오겠죠, 그죠? 그러면 가서 인테리어 해주고 뭐 저는 나름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자가 다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세탁소도 있고 쌀집도 있습니다. 쌀집이 잘 되던데 그리고 옆에 슈퍼도 있고 그 옆에 뭐 고운집 인테리어도 있고 다 이런 상가들이 다 저는 이 유튜브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행합일 있잖아요.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뭐 90% 이상이 다 생각으로만 끝난다고 하는데 실제 저처럼 그냥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 이거 작년 11월부터 어쨌든 시도하니까 빵 터져서 광고비도 들어오죠. 또 이거 말고 지압 채널도 광고비가 얘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막내딸에게 용돈을 줄 정도는 들어옵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근데 이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한, 구글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저한테는 광고비가 들어오겠죠. 그죠? 10 며칠에 구글 애드센스로 이제 들어왔다가 20일 전후에서 제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더군요. 어쨌든 이거는 거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계속 열일해서 광고비도 벌어드릴 거고 또 저한테 아파트 투자 의뢰하는 의뢰인들도 연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파트 갭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백마마을은 진짜 적기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다 저는 잡혔다라고 보는데 좀 더 내려가겠죠, 확진자가.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풀릴 거고 이것도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일요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풀릴 거라고 예측합니다. 제발 풀려서 내수 경기가 제대로 원활하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방역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 10명 정도는 국가에서 충분히 방역 통제선이라고 보니까 물론 전체 다 종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벗어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부자되기입니다. 부자되기. 일단 습관, 뭐 책 읽는 습관 같은 것도 좋고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식 산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전에 연대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 이제 강의만 나가시는 강 원장님께서 잠시 다녀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셔도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이 수익과 연결되면 더 좋습니다. 물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치 있고 자존심 높이는 일이긴 합니다만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부자하고 어울리기가 싫거든요. 괜히 지적당하기 싫거든요. 괜히 밥값 낼 때 쭈뼛쭈뼛 대신 뭐 부자가 내주겠지만 그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끼리 어울리고 진취적인, 물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행복을 어느 선까지는 좌지우지할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양념통닭을 사줄까 뭐 프라이드 치킨을 사줄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사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짧게 지금 이것도 이제 몇 탄으로 뭐 1, 2, 3 이렇게 연장해서 이제 해볼 텐데 오늘은 제 1탄으로 부자되기, 생각 습관 바꾸기,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기, 그리고 실천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냥 저처럼 이 핸드폰 하나로.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보통 일하는 날이 아닐 때는 이처럼 다 사무실을 가리고 안에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임장을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산에서 KTX 타고 3명이 투자자가 와서 지금 아파트를 보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튼을 내리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유튜브 때문입니다. 유튜브 덕분에 저희가 저도 하고 이제 전현재 공인중개사 집사람도 하고 두 개 채널 다 하니까, 저는 이제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으로 하고 집사람은 일산 아파트란 채널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셈이죠. 유튜브 덕분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주제가 중산층 되는 비법인데 2탄이거든요.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갈아타기를 잘하자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주춤할 때, 이때 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2평, 27평, 32평, 37평, 49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평에 이제 살고 있다면 그것도 전세는 절대 안 됩니다. 전세 살면 사람들이 내가 2년 뒤에 다시 뭐 3억 주고 전세를 하는데 2년 뒤에 다시 3억을 돌려받으면 뭐 본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3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방법,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방법이지만 적금을 넣거나 이런 방법도 실제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약간 주춤할 때 이 상황을 잘 살려서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가용자금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해야겠죠. 담보대출 내는 겁니다. 22평에서 27평으로 갈아타는 거죠. 요번 좋은 시기가 지금 아주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세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작은 평수라도 자가의 아파트를 빨리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파트를 한 채 이제 보유하게 되면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 화폐 가치는 계속 쭉쭉쭉쭉 내려갈 거고, 어떤 부동산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보장해 준다고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무기징역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부인이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방법은 뭐 괜찮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맞바꾸는 거, 연금하고 아파트 자체를 매각해서 맞바꾸는 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한테 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뭐 한 채든 두 채든 끝까지, 가급적이면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내가 그걸 활용해서 노후 대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장가간다, 딸이 시집간다 해서 아파트를 줄여서 뭐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파트를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춤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아파트 빚을 내서라도 갈아타기를 해서 중산층에 진입하는 그 사다리 역할이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파트를 구입하셔야 되고, 또 구입하신 아파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들이 장가가거나 딸이 시집가거나 하더라도 팔면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전세 주고 나도 작은 돈씩 전세로 옮겨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산 가치가 아파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들인 그 근로소득하고 아파트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하고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들어오는 그 돈의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지금 2개 채널에서 다 광고비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찍어 놓으면 24시간 제 대신에 영업을 해주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인 수익도 가져다 주고요. 또 매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댓글 달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제 지하 채널을 보고 정말 무릎이 아팠었는데 뭐 지압을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 눌렀더니 정말 괜찮아졌다라고 고맙다라고 하는 댓글이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뭐 이명증에 걸린 친구가 진짜 따라해보고 효과를 봤다라는, 그건 정말 제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지금 바람이 몹시 부네요. 수산한데 이따 저녁 때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중산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파트를 사두면 이 아파트가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37평 4단지가 5억 1천에 샀는데 지금 5억 뭐 6천도 간다고 합니다. 그 5천이나 뛴 거 아니에요. 얼마 전보다, 얼마 전에는 4천이었는데 그 갭 차이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몇 달 사이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까?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쉽지 않죠, 그죠? 보통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이 유튜버 생활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동영상은 계속 24시간 저를 위해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존감 높이는데 이 유튜브도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두게 되면 바람 불어서 계속 흔들립니다. 도성원 씨가 생각나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모든 곳은 흔들리면서 합니다. 최근에 저도 부동산 사무실 앞에 꽃을 꽤 여러 송이 사두었는데 지나가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산층이 되는 비법 중에서 아파트를 빨리 사라.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 그리고 산 아파트가 있으면 절대 팔지 마라. 왜? 아파트 가치는 떨어지고 이 부동산 자산 가치는 오를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 줄 게 뻔하니까 아파트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불로소득 중에 유튜브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자영업자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이 뭐 배가 아니라 그 이상, 몇 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저처럼 그냥 어색하더라도 핸드폰 앞에 하나 켜놓고 그냥 주저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떠드는 것을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얘가 열심히 일해서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레버리지 효과 생각하면 대부분 아파트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을 내는 것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공 바이돌을 드는데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렛대를 통해서 쉽게 들 수 있는 상황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레버리지 효과 말고 저는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밖에 없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이 전세 끼고 이제 투자 물건을 찾다가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쪽 백마마을에서 찾지 못하고 옆에 백동마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를 2억 3,500, 2억 3,500에 샀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2억 5천이 됐습니다. 2억 5천. 1,5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 대비 이제 아직 회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에 똑같이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런 효과도 있다.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1억을 대출을 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 된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래서 4단지에 37평은 5억에 샀는데 작년 12월에 지금 5억 5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5천이 오른 거죠. 똑같은 기간에 지금 5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그거는 1,500이 올랐습니다. 그죠? 5천 투자해서 1,500.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얼마가 오른 거죠? 5천이 오른 거죠. 1,500과 5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더했더니 그 레버리지 이자 내는 건 어떻게 됐느냐? 다 내고도 지금 요즘 초저금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드는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영혼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쿨하게 대출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 나한테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5천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 일산 백마마을에는 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연립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전세 3억 5천 끼고 5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 투자해서 3억 5천 전세니까 5억짜리, 무려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일산 백마마을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도 이자 내나요? 2년 뒤에 내가 3억 5천 전세를 줬어요. 그걸 끼고 샀어요. 그럼 2년 뒤에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단 1원이다 있으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괜찮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레버리지 효과 중에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 유튜버 생활도 마찬가지. 이 유튜버 생활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실제 체크해보니까 다른 많은 페이스북이라던가 네이버 TV라던가 카카오 TV라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데 SNS 중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간 핫한 게 바로 이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의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 이걸로 인해서 얘가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수백 개 되니까 저한테 영업사원이 수백 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24시간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뭐 사람들 핸드폰에 돌아다니면서 뭐 물론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검색을 통해서 뭐 일산이나 일산 아파트, 일산 부동산 치면 제게 노란 게 부동산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밑에 이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여러분도 한번 자영업자라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한번 투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중요한 건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지행합일 옮겨서 나에게 어떤 지렛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